오늘 올린다. 뭘 올리냐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3일 본회의 처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위헌 논란 또 뭐 당정 불협화음 얘기도 살짝 있었죠. 논란이 좀 있었던 이 내란재판부법 오늘 드디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오늘은 22일인데 23일에 처리한다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올리고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럼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고 끝나는 내일쯤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일각에선 대법원 안이 좀 미흡하다고 해도 대법원이 뭔가 좀 하겠습니다라고 나선 만큼 좀 더 대화 여지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일단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든다고 하는 건 뭐 늦었지만 또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만드는 예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규입니다.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대법원에서 이걸 더 다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 갖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예 그럴 것 같으면 법으로 만들어서 이 법의 안정성을 취하자라는 이제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된 안을 보면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예규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이제 본회의에 올리면 내일 처리가 될 텐데요. 아마 처리가 되고 날 때까지도 지금 오늘 충분하게 논의를 마무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일 처리가 되는 전까지도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본회의장에서 수정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해 왔던 내용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규들 이 내용들의 절충점 상당히 많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뭐 처리하고선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드는 어떤 태도 변화가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법을 처리하기로 하니 스케줄 자체를 조정할 건 아니다. 내일까지 또 시간도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뒤돌아보지 않는다. 내일 간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에서 내란재판부를 계속 얘기하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유는 내란 재판이 너무 늦게 진행이 됩니다라는 게 그 이유였었죠. 진직의 1심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왜 아직도 안 나오는 겁니까? 라는 이유였었는데 사실 3개 특검 중에 지금 2개 특검이 끝나고 1개 특검은 아직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 어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제가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고 그것은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지금까지도 자료 제출이라는 것들을 성실히 해왔고 다만 그것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그거야말로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특검 출석한 이준석 윤과 공범으로 엮는 건 좀 무리 아닙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가 사이가 안 좋았던 거 내가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는데요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언제든지 서울에 가서 제가 서울에서 직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정말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몸이 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놀림까지 받아가면서 선거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왜 3월 9일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6월 1일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 우선 저는 체리 따봉을 못 받아봤고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잠시 보수 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았던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질책하고 반성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네, 제가 쭉 한번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싹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이런 거죠. 김상일 위원님. 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공범입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화의 오류죠. 예. 사안별로 잘못된 게 있으면 사실은 그건 또 죄가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론의 어쨌든 그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잘 영리하게 지금 주장을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법리적으로 법률 사안으로 개별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네. 명태균 씨와 가까웠던 거는 또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과 관련돼서는 또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꼭 저 주장이 정치학에 맞아떨어진다라고는 보긴 어렵고 일단 정치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일반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어떤 입장을 강화하는 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쭉 본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천 개입이 없었다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느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김광석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불려가서 지금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 거의 뭐 기소가 확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사건이 이제 죄가 있어서 일단 피의자로 이끄는 건 아니고 네. 제가 볼 때 이제 고발을 당하면 자동으로 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고발이나 고소를 당해서 피의자로 입건된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법적인 절차니까. 네. 근데 다시 당시를 되돌아가 보면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의원은 뭐 당대표인데 쫓아내려고 엄청나게 친윤들하고 윤핵관들하고 윤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었잖아요. 그 과정이고 대표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 공천 개입했느냐. 그런데 아마 특검에서는 이제 고발이 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전에 이제 칠불사 회동이라고 있었잖아요. 김영삼 의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련돼 있으니까 이 부분 사실관계를 좀 조사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뭐 윤 전 대통령하고 막 짜고 공모해가지고 뭔가를 공천에 하고 그럴 이준석 대표는 저는 이준석 의원은 아니다고 봐요. 그렇지만 특검 입장에는 고발이 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오히려 이준석 의원 대표 당시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것, 또 김건희 씨가 시도했던 내용 자체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좀 진술 자체가 불리하게 갈 가능성이 크고 이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증거로 이준석 진술이 쓰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짧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는 기소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특검이 관련되고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뭐 불러서 조사를 뭐 굉장히 장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확인할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네. 특검이 이전에 이렇게 보면 피의자로 조사를 하면 거의 기소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저건 무죄인데 죄가 안 된데 하는 것도 기소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사건도 어떻게 처리할지는 뭐
두고 봐야겠죠. 네,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만 조사를 받은 건 아니죠. 김건희 특검이 이제 28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6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8일이면 이제 이 수사 시한이 마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 이준석 대표보다 앞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윤석열 바빠서 아내가 뭐 하는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밑줄 같이 볼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너무 바빠서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난 잘 몰랐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하는 일, 여기서 말하는 게 뭉뚱그려서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김건희 특검은 물어봤겠죠. 가방 받은 거 아셨어요? 목걸이 받은 건요? 혹시 뭐 시계 받은 건 아셨습니까? 라고 꼬치꼬치해 물었을 텐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단 목걸이 관련해선 당신은 전혀 알지 못했고 문제가 된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때 빌린 거예요 해서 그렇군요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림, 시계는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니까 접촉 사실도 몰랐고 나는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아내가 한 번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지금 굉장히 저희가 얘기한 것만도 여러 개예요. 그런데 이 장성호 의원님 진짜 몰랐겠냐. 또 굳이 몰랐다는 얘기를 내동 안 나오고 버티다가 오랜만에 나온 거거든요. 소환 조사 받으러. 나와서 굳이 나와서 몰랐다는 얘기를 하러 왔다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몰랐을까요? 뭐 부부 간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들이 있고 뭐 어떤 부부들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일일이 다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서로 각각의 지금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각각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시콜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면 그것을 인지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면 그것을 전혀 모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것은 그 진술 그 자체를 저는 뭐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뭐 녹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법원에서 진술하는 것을 있는 사실대로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진술하는 것이 본인과의 연계성을 일단 끊어내는 그런 전략도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도 뭐 부부 사이라고 해도 모르는 건 모를 수 있는 거인데다가 대통령 일도 바쁘고 특히나 다 이 차치하고라도 법적으로 봐도 뭐 알았다고 하는 게 그럼 맞다는 얘기냐. 법적으로 봐도 이거는 몰랐다고 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창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이런 게 저런 게 나올 때 대국민 담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잠깐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나는 사람들 만나고 바빠서 막 피곤해서 집에 쓰러워 자면 내 핸드폰으로 사람들이 뭐 힘내세요, 어떻게 하세요, 뭐 조언을 해주고 한 거를 다 내 아내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일일이 답장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러면 드는 생각이 김준욱 대변인님 이런 겁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도 갖고 와서 단문도 대신 보내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만 아내가 뭐 하는지 몰랐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국정의 부의 제로가 김건희 씨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준 사람들이 다
국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림을 줬다고 하는 그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총선 출마가 안 되자 국정원에 특보로 갔고요. 또 그 서희건설의 사위는 금품을 주고 난 이후에 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배용 전 그 국가교육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근거부기를 주고서 국가교육위원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임명되는 그런 자리에 갔는데 이것이 다 우연입니까? 이거 정말 몰랐습니까? 이렇게 몰랐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몰랐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일단 이 김건희 특검 이번 주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것 같다. 매관매직 관련한 혐의로 기소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8일까지가 시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지금 이 얘기 나오는 사안들을 좀 마무리 짓고 기소를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 기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금의 내란 이 혐의 관련한 재판들을 보면서 이 재판도 또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듭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